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과 강제 추방을 병행해 첫해 추방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저소득층은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보존제를 제거하며 공중보건 정책 개편에 나섰습니다. 실로우의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는 정보 접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릭 페리는 트럼프 명의의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원전 주도권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주 강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장기 실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자연치유 호르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동시에 강제 추방도 병행되면서 반년 만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미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이상을 첫 해에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 목표에 이미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동안 자진 출국과 강제 추방을 합쳐 약 100만 명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약 50만 명은 스스로 미국을 떠났고 약 20만 명은 강제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임시 체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 최소 30만 명 이상도 자진 출국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추방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추방 목표인 1년 내 100만 명에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 출국 확대에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연방 대법원은 최근 패롤이라는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의 종료를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약 53만 명이 출국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TPS 임시 보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도 자진 출국 또는 강제 추방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피난민 신청을 기다리던 약 98만 명의 이민자들도 이제는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새로운 CBP Home 앱을 통해 자기 추방을 신고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수십만 명 이상이 미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자들에게는 무료 항공권과 $1,000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 추방에 드는 비용, 즉 1인당 평균 $17,100의 세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유도책입니다. 반면 자진 출국을 거부하다가 체포될 경우 하루 $998씩 최대 5년간 약 $180만 달러의 벌금과 재산 몰수, 그리고 미국 재입국 금지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효율성과 단호한 이민 정책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셈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정책이 미국 노동력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향후 이민 정책 변화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midnight 해머 작전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김윤범 리포터 연결합니다. 이번 작전은 무려 15년간 비밀리에 준비된 작전으로 핵심 표적은 이란 포드로우 핵농축 시설이었습니다.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동원해 산악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는데요. 특히 3만 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폭탄 12발을 산 위 환기구를 통해 투하하며 내부 깊숙한 핵심 장비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예비기체로 동원된 7번째 B-2는 나탄즈 핵시설을 별도로 타격한 뒤 모든 기체가 미국 미주리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폭발 순간 나처럼 밝았다고 전하며 폭격의 강도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장한 이란 핵개발 전면 파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정보기관의 평가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CIA는 일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고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단 44명의 병력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가동해 방어에 성공했으며 이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요격 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작전에 대해 미 합참의장 케인 장군은 군사작전계의 슈퍼볼과 같았다며 수천 명의 병력과 과학자, 정비사들이 하나로 움직인 대규모 합동작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 기자, 후속 보도 전해주시죠. 네, 이란 핵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진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 아래 이집트,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하마스는 이번에는 진지한 휴전 의지를 밝히며 철군과 포위 해제를 조건으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극우 연정 세력의 강경한 압박을 받고 있어 종전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동 각국은 가자의 평화 없이는 중동 안정도 없다며 이스라엘의 더욱 명확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공습이 내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여세를 가자 종전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네타냐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며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플랜 페런트에서 비낙태 진료를 받기 위해 소송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해당 단체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급 지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6대3 판결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자유주의 성향의 3명의 대법관은 현실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플랜 페런트 예산 삭감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임명한 신임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독감 백신의 보존제인 티메로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물질은 백신 속 수은 유래 성분으로 과거부터 반백신 운동가들이 제거를 요구해온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은 이미 티메로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번 결정은 공공 신뢰를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으며 백신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네디는 이제 백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며 미국 공중보건의 판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가 MLS에 등록하지 않은 매물은 차단하겠다는 새 정책을 발표하자 대형 중개사 컴패스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컴패스는 자신들만의 비공개 독점 매물을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는 전략을 펼쳐왔지만 진로우의 정책은 이를 원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진로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집을 노출하길 원하지만 일부 매물은 시세 테스트나 프라이버시 이유로 비공개로 판매됩니다. 문제는 이런 비공개 매물이 늘어나면
시장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소비자는 모든 매물을 보기 위해 여러 중개사를 동시에 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텍사스 전 주지사이자 전 에너지 장관 릭 페리가 설립한 페르미 아메리카가 도널드 트럼프 첨단 에너지 AI 캠퍼스 건설을 위한 원전 허가 신청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했습니다. 2032년까지 4기의 1기가와트급 원자로와 천연가스 발전소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은 원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적 색채와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미 측은 미국이 더 이상 원전을 뒤처지게 놔둘 수 없다면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프로젝트가 미국 에너지 패권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8% 오른 6,141.02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 상승한 2167.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0.9% 상승한 43,386.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 상승은 기술주 중심의 강세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스 등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02% 하락한 1358.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한국 원화의 상대적 강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의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6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1만 건이 줄었고 전문가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용시장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는 197만 4천 명으로 증가해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많은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가는 현재 고용 지표를 통해 미국 실물 경제의 체온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 반려견과의 눈맞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옥시토신 덕분입니다. 흔히 포옹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은 뇌에서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호르몬이 불안, 우울증, 심지어 식욕 조절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옥시토신을 코스프레이 형태로 정신질환 치료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자연적으로 옥시토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노래 부르기, 명상, 마사지, 반려동물과의 교감, 좋은 향기 맡기, 운동, 그리고 남을 돕는 따뜻한 행동까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옥시토신을 높이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기보다 10년 뒤에도 변치 않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돌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